안녕하십니까? 우익, 우파, 보수를 응원하는 깡패 시사입니다. 북한 김정은과 문재인 정부는 여러모로 닮은 꼴이 많지만 가장 큰 차이점을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독선적, 일방적, 편파적, 위선적이라는 말이 이렇게도 잘 어울리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을 드러내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일관성입니다. 미국을 포함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은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를 대할 때와 북한 김정은을 대할 때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 김정은과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가 자리의 무게를 결정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포함한 정부 고위층에서는 일본과의 무역 전쟁을 시작으로 지소미아 협정 파기라는 결과치를 가져왔습니다. 무역 보복 사태가 불러들인 결과는 대기업들의 불화수소를 포함한 각종 원자재들의 수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것으로 인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산업 전반적인 부분에 악영향을 미쳤고 미칠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서 각종 언론 매체에서도 앞다투어 국내화를 이룰 수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던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일본은 이런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의 태도를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까요? 문재인 정부의 수상한 태도 변화에 많은 사람들은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이런 입장 변화를 일으켰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문재인 정부의 자신감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정경도 국방부 장관은 2019년 8월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런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가 한일 간의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측면에 있어 그렇게 표현 가치는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면서, 지소미아의 전략적 가치나 상징성, 한미동맹 관계, 한미일 안보협력 관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고 군사적 효용 가치보다는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신경쓰고 잘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정경도 국방부 장관은 지소미아 체결 당시 미국의 강력한 권유가 있었고 정부의 종료 선언에 미국이 의구심을 가질 수 있으니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한미 동맹이 강화될 수 있게 역할을 해달라는 국회의원의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대변인은 지소미아를 통해 일본과 공유한 정보 수준에 대해 일본과 정보를 주고는 받지만 분석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던 만큼 자국민의 안보에 최우선인 국방부조차 지소미아가 큰 효용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그런데 정경도 국방부 장관의 최근 발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2019년 10월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0.001%의 국가안보에 유해 요소가 있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강구하면 좋겠다는 입장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는 국방부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지만 이 협정은 1년 단위이므로 11월 22일까지는 효력이 유지되는데 이대로 완전히 파기되는 것은 아닐지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무조건 무시를 할 수만은 없었던 것일까요? 정경도 국방부 장관이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본다고 밝힌 만큼 아직 일본과의 관계복 및 지소미아를 복원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풀이될 수 있는데요. 지소미아 협정 체결 이후 대한민국과 일본이 주고받은 정보가 전부 32건인데 그 중에 일본이 요구한 건수가 더 많다고 밝혔지만 사소한 실수 하나로 나라 전체에 급격한 안보 위협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우리보다 수많은 정보 전략 자산을 가지고 있는 일본과의 군사협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저뿐일까요?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자칫 잘못하면 백기를 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실제 백기를 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낙연 국무총리의 일본 방문이 예정되어 있고 이번 만남을 계기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각종 언론 매체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24일 아베 일본 총리와 만나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동안 침체되어 왔던 한일 관계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였을까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월 18일 일본 교토통신 아사히 신문을 비롯한 각종 언론 매체 인터뷰에서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일왕 즉위식 참석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와 아베 일본 총리가 한일 갈등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양국 정상이 역사적 의무라 생각하고 해결해 줄 것을 바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심부름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일본이 수출 규제 강화를 철회하면 지소미아와 관련하여 재검토할 수 있고 양국 관계가 2019년 7월 이전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으며 서로가 협력하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이번 발언은 지소미아 협정 복원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동시에 타결하는 방안을 시사했고 문재인 정부가 분위기 전환을 생각하고 있지만 이런 문재인 정부의 태도와 관련하여 일부 전문가들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11월 22일 종료되는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시점이 많이 남아있지 않으며 11월에 한일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일본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과의 아카 일로의 관계에 빠진 어쩌면 문제의 시발점이 되었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에 따르면 대한민국과 일본 양국이 비공개 대화도 하고 있으며 쌍방의 지도자가 후원하면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며 문재인 정부는 이번 문제를 모두 해결하기는 힘들더라도 자신의 임기 안에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고 한일 관계를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구체적 해결 방안은 타협점을 찾기 어려운 실무 협상이 아닌 톱다운 방식으로 조율하려는 듯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정말 일본과의 외교부터 경제까지 문제가 없길 바랬던 것이 진심이었는지 의문이 발생하는 것은 저뿐일까요? 주일 대사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하여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문재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열린 자세로 협의할 수 있다면서 제한을 두지 않고 대화할 수 있고 문재인 정부가 배상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해결의 길이 보인다면 조건 없이 회담하겠다면서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것이고 일본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경한 태도로 일관할 것만 같았던 문재인 정부가 갑자기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는 모습은 자기의 판단이 잘못된 것을 알기에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착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일본은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 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를 회복할 수 있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대는 혼자만의 망상일지도 모른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한 발 물러선다고 해도 일본은 여전히 입장 변화나 크게 양보할 가능성이 많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 아사히신문에서 밝히고 있는 일본 총리 간저 측의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싸움은 첫 한 방을 어떻게 때리는지가 중요하고 국내 여론도 따라온다면서 수출 규제 등 한국에 대해 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아베 총리 주변에서는 대한민국과의 문제가 지지율을 끌어올렸고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국내 여론 악화 상황을 일본 정부는 알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일본의 각종 언론 매체들은 문재인 정부를 둘러싼 갈등 상황을 연이어 보도하고 있고 이것은 일본과의 협상에서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될 것이 훨씬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희망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일본의 전 방위상인 오노데라 이스노리는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한일 관계는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일본과 대한민국의 갈등 양상이 오래 지속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면서 향후 어떤 형태로 대화의 물꼬를 틀 것인가는 정치적 지혜에 달렸다고 밝혔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이번 선택은 어쩌면 어쩔 수 없는 마지막 선택지일지도 모릅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에 실체가 드러났는데요. 여론조사 전문 업체인 한국갤럽이 10월 15일부터 17일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 10월 18일에 발표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직무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40% 밑으로 떨어지면서 최저치를 경신했고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39%, 직무를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53%로 압도적 차이를 보였는데요.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4%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2% 상승해서 긍정, 부정평가 격차가 8%에서 14%로 오차 범위를
한참 벗어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과 정의당 지지층들은 81%와 66%가 대통령 직무 수행에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과 바른미래당 지지층은 96%, 85%로 부정적인 견해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이것은 또 지역의 감정 차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분명히 또 계실 텐데요.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에서조차 긍정이 19%, 부정적 견해가 60%로 월등히 높음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지지율 급하락의 주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과 인사 문제, 독단적, 일방적, 편파적,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공론 분열, 갈등, 소통 미흡, 북한 관계 취중, 친북 성향, 외교 문제, 서민 어려움, 빈부격차 확대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 이상 숫자에 속지 않습니다. 자국민의 안보와 경제보다 우선시 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구의 목소리를 응원해야 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